사례를 통해 배우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정진옥 박사의 인간 대어감을 위한 성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NS를 통한 몸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핫한 주제거든요. 먼저 인간 대어감을 위한 발달장애인 성교육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인간 대어감을 위한 교육이다. 인간 대어감이란 인간의 불완전한 성본능을 이성을 통해 통제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 성장해가는 지속적인 여정이 인간 대어감이다. 그 인간 대어감을 위한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발달장애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품위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인간 대어감을 위한 발달장애인 성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3단계 접근 방법을 취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파악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달장애인의 성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발달장애, 지적장애 상급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18살의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SNS를 통해 몸캠을 당했습니다. SNS를 못하게 했지만 지속적으로 몰래 하면서 계속 몸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요즘 이런 장애인분들이, 물론 여기서는 여자이지만 남자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사례에서 18살 발달장애인 여성이 SNS를 하는 게 문제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몸캠을 당하는 게 문제인가? 이 둘 다를 문제로 여길 수도 있겠죠. 왜 이 여성은 SNS를 통해서 몸캠을 계속 하는가? 먼저 18살의 여성, 생애주기 안에서 어떤 시기에 와 있죠? 성호르몬이 많이 생성되고 성적인 호기심이 커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상급이라고 했어요. 이런 고기능 장애인들은 통합교육 상황에서 다양한 성 정보를 접하고 획득할 가능성이 또래로부터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장애 또래들로부터 학대나 왕따를 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또래와 어울리고 싶으나 어울릴 또래가 없어요. 안 끼워줘요. 그래서 심심하고 외롭습니다. 또 18살 이 나이는 이성에 대한 관심도 높잖아요. 이성을 사귀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지만 주변에서 이성교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다음에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몸에 관한 주인의식이 없어요. 내 몸은 내 거다라는 것이 주인의식이거든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옳고 그른 행동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고 상대방의 의도를 알지 못하죠. 몸캠이 그런 거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 나 너 좋아하니까, 내 몸이 예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이 여성에게 그 여성의 몸과 마음에 관한 교육과 사회적인 측면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먼저 몸의 소중함, 몸에서 경계짓기, 바운더리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위와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부위, 남한테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이것이 경계짓기예요. 바운더리예요. 그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이성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너 남자 좋아하면 안 돼, 사귀면 안 돼, 그런 말이 계속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이라는 거,
그 말을 이 여자는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만 그런가? 내가 문제인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야. 너 나이 또래에는 너가 이 남자 좋아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야. 들어야 돼요. 자기가 정상이라는 거. 예, 그리고 그 SNS, 톡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상대는 자기가 남자라고 하니까 예, 남자일 수도 있고 사실은 여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 수 없다는 거.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 상대가 몸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것. 사실 몸캠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돈이거든요. 돈. 그 모든 것은 불법이다. 잘못된 거다. 이럴 때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된다. 선생님에게 알려야 된다. 뭐 혼날까봐 예, 안 알린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 결국은 알게 되고 근데 사실은 몸캠을 당한 것보다 이것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혼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숨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부모는 자녀가 접속하는 SNS, 포탈 그런 것들을 수시로 자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확인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 앞에서 예, 너 갖고 와봐.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예, 확인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친구들의 뭐 예, 사생활 침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안전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SNS를 자주 확인하고 자녀가 어떤 소속감을 갖게 해야 되는 거. 소속될 데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호작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더 많이 하니까. 소속감을 갖고 어디에 소속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회규칙도 배우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잘해냈을 때 어떤 역할을 맡게 됐을 때 자부심도 갖고 이런 어떤 활동, 기관 활동, 사회 활동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비슷한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이 친구가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제공돼야 돼요. 자꾸 비장의 또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랑 관심사와 생각이 비슷해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또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비장애인 또래도 필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들보다도 소통이 되는 비슷한 또래와의 상호작용, 이 친구들이 그걸 원한다. 왜 그래야지 외롭지 않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들도 자기 몸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자기 몸이 소중하다는 거 잘 몰라요. 내 몸을 보여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왜? 늘 씻고 닦고 하는 것을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프라이빗한 사적인 활동을 엄마나 다른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몸이 자기 거라는 거, 소중하다는 거 잘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씻고 닦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된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가르쳐줘야 돼요. 반드시. 예, 자기 몸의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성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애정을 갈망하고 추구한다는 거. 인간이에요. 예. 더군다나 이 18세 젊은이들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을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현실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는 거. 예, 고기능이라 하더라도 어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심사가 다를 수가 있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고 소통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는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SNS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곧대로 믿거든요. 쉽게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자기한테 나를 왜 예쁘다고 하는지 그것을 의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제안이나 위협, 협박 그런 것들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잘 거부하지 못해요. 왜? 늘 자라오는 동안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다른 사람의 말을 늘 잘 들으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를 잘 못해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회유, 협박, 공갈 그런 것 등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예, 겁나서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발달장애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추론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밖에 나와서 따로 만나자고 하고 거기서 또 협박당하면 돈 보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당장 이 친구는 그걸 모르거든요. 나를 예쁘다고 하네, 나를 좋다고 하네. 밖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 안에서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SNS를 통한 이런 몽캠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이 현실 안에서 이들이 누군가 자신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지 않고 무조건 하지마 한다고 이들이 그걸 안 한다. 아니라는 거. 항상 그거 아닌 이거를 할 수 있는 대안적인 활동들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 오늘 SNS를 통한 몽캠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